안녕하십니까. 저희 D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D조는 이화여자대학병원을 선정을 했고요. 김은재, 강연한, 인성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표 목차는 진행 과정, 결과 이렇게 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선정 이유, 개요, 분석, 역할 분담, 일정 작업 진행으로 진행, 그리고 도면과 일람표, 공정표, 렌더링과 동영상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건축물 선정 이유는 딱히 특별한 건 없었고요. 저희 구성원 모두가 좋아하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장소인 서울 이대 병원을 보고 저희가 배웠던 커튼홀과 실내 루버, 아트리움들 같은 다양한 요소를 스터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선정을 하고서 LOD라는 것을 정할 때 LOD가 BIM 모델 상세 수준과 범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활용 목적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지고 범위가 달라지는데 저희는 350 정도로 선정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약 33제곱미터, 건축 면적은 18,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층수는 지하 6층부터 지상 10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하 6층부터 지상 3층은 지하 주차장이어서 저희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대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 이대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마곡지구 내에서 녹지축을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녹지 연장을 통해서 부지 내에 조경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그 공항대로를 통해서 커다란 공항 10차선의 공항도로에서 이렇게 잘 보인다는 인지성이 뛰어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내부 시설이 연결되어 있어서 접근성 또한 좋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항 근처이기 때문에 주변 소음이 우려가 되는 장소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기본 방향으로는 저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의 장소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치하고 있는 곳이 마곡지구의 녹지축의 연장을 그 내부로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 안에 있는 로비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자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그 프로그램 위계의 시작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두 번째 중간 쪽을 보시면 건물의 외벽이 커튼홀로 되어 있는데 이 각 방위별 실내 및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커튼홀이 일정한 방향으로 각도가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방위에 따라 일사량에 따라서 그 커튼홀의 각도가 다르다는 점이 좀 이 건물의 특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동선은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비를 따라서 진료부가 나눠지게 되고 상층부에는 병동이 위치해 있고 비교적 접근에 가까운 하층부에는 진료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는 역할을 처음 나누게 됐을 때 김은재 씨가 사전 작업, 서버 구성과 그리드 레벨 작성, 그리고 일람표 작성을 해주셨고, 그리고 지하 부분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1층부터 3층까지의 그 모델링을 담당하였고, 대지와 영상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인성수 씨 같은 경우에는 4층부터 7층까지 모델링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외부 커튼홀과 공정표, 그리고 시트와 PPT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같이 하게 됐을 때 저희가 8층부터 지상까지는 저희도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분이 있다가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공통 작업으로 이렇게 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표도 저희가 굉장히 할 게 많은데 투자한 시간은 다른 조회들에 비해서 되게 빠르게 많이 넘어가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이나 마감적으로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 진행을 할 때 저희는 다른 조와 다르게 중앙 모델을 3개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파일도 크고 도면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벽을 하나 그리는데도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려서 저층부와 상층부 이렇게 A, B로 나누어서 작업을 진행했고요. 원래 지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층부에서 같이 하는 게 맞지만 저것도 그분의 사정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PPT랑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지형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밀리를 만들 때는 저희도 도면이 마땅히 없어서 기둥과 보 이렇게 크게 2가지, 3가지만 정해서 가자라고 해서 C1과 C2 원형과 직사각형 기둥으로 정하고 보 같은 경우에는 저 치수는 저희 맘대로 그냥 선정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구조벽 하나만 정하고서 진행을 했는데 필요에 따라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슬래브 또한 이렇게 많이 결정되었고요. 지붕과 천장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료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저희가 공통적으로 정했던 재료가 콘크리트, 알루미늄, 유리 이런 식으로 작은 몇 가지의 재료만 같이 공통적으로 했지만 이렇게 각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링크로 나누고 이렇게 여러 개 파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같은 재료를 썼는데 다른 이름을 쓰게 되면 그게 링크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애초에 사전 작업을 할 때 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정하고 들어가면 나중에 작업하기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진행은 기둥, 보, 슬래브, 벽, 커튼을 순으로 진행을 하였고 대지와 메스를 작업하면서 조경과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링 중에 좀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외피를 커튼널을 좀 커튼널 패널과 날개를 다르게 제작을 했습니다. 원래 애초에 다르게 제작한 의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병실에 들어오는 일사량이 달라지는 것을 저희가 시간이 된다면 그걸 좀 표현해보고 싶어서 좀 다르게 제작을 했는데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저렇게 부족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했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날개 같은 경우에는 빈 패널로 한 다음에 멀리언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알루미늄 패널 벽 같은 경우에는 커튼널 기능을 이용하여 그 패널을 알루미늄 패널로 제작을 하고 멀리언으로 내지선을 표현을 하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입구 커튼널 같은 그 중앙 출입구 위쪽에 저렇게 경사 커튼널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저거는 일반 모델을 이용하여 메스로 모양을 만든 뒤 그 다음에 면을 선택하여 커튼 시스템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로비 위에 있는 천장도 이렇게 천창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병원인데 병실 실내 모델링을 저희가 한실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패널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벽 마감, 바닥 마감 이 정도의 간단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브릿지 옆에 보이면 그 아래 실링 옆을 막아주는 그 마감을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경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프로파일로 경사 모델을 만든 후 벽 수입을 사용하여서 로비 안에 있는 부분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이 교회래. 이 병원 안에 있는 방주교회라는 곳의 모델링인데요. 아래에서 보시면 벽에서부터 바닥까지 이렇게 일자로 둥그렇게 곡선형으로 내려오는 루버가 있어서 이거를 저희는 일반 모델 가변화를 활용하여서 만들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했을 때 기억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 커튼홀 안에 패널 모양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일반 모델 가변화를 활용해서 저 루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치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보이는 곳은 이 이화 여자 대학 병원의 그 의과대학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은 저희가 메스로만 구형을 하였고 조경과 병원까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면도가 앞서 분들께서는 되게 이렇게 많은 거를 보여주셨는데 저희는 가구도 없고 실명도 없고 너무 커서 좀 많이 휑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부터 지하 1층이고요. 1층, 네, 2층, 그리고 3층, 그리고 4층에는 4층부터는 그 병원 입원실들이 위치해 있어서 환자들이 보다 지하 1층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보다 빠르게 그 녹지와 적응할 수 있게끔 4층에 치유의 공원이라는 이름의 공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층부터 7층까지는 입원실이 구성되어 있고요. 8층부터 10층까지도 병실과 VIP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도도 저희가 한번 해보았고요. 이쪽은 홀 부분이고 이쪽도 안에 있는 4층 공원이 보이도록 한번 단면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재료 일람표를 작성을 했는데 그 재료 일람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료명을 너무 뒤죽박죽하게 해서 뭐 잔디 1, 잔디 2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굉장히 완전 너무 무작정으로 한 게 좀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가짜 공정표를 작성을 했는데 저희가 네. 그래서 이제 공정 시뮬레이션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모델링 한 것을 렌더링 했을 때 모습이고요. 이곳이 그 4층에 있는 치유의 공원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렌더링 해본 것입니다. 이것은 지하철 위에서 찍은 모습이고요. 여기가 그 병원의 가장 큰 공간이자 중요한 공간의 로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보시면 저 천창으로 빛이 떨어지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반 모델 메스로 활용해서 만들었던 천창이 저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위에 달려 있는 게 그 방주교의 그 밑 바닥에 루버 이고요. 이렇게 한번 모델링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이쪽 옆에 조명이 달려 있는 곳이 아까 전에 그 벽 스입을 이용하여서 만들었던 그 경사, 여기 경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준비한 동영상을 끝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입구에서부터 저희 동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원무과입니다. 저 위에 보이시는 곳이 방주교회예요. 이상 저희 기조 발표 마치겠습니다.